자, 좋습니다. 이제 도장 필름 욕실 마감했고요. 욕실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도장 필름, 여기 도장 필름은 이제 페인트나 아니면 필름지 시공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뭐 도장 같은 경우는 뭐 몰딩, 기존의 몰딩이 뭐 나무다 이러면 이렇게 천장이랑 걸레바지 그리고 문 이런 거 이제 페인트를 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도어나 그리고 발코니 그 벽면 쪽, 베란다 벽면 쪽 페인트 칠하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페인트 같은 경우는 전체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은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전체. 이 전체라는 게 뭐냐면 방문, 문틀, 창문, 창문틀 뭐 이렇게 나무로 몰딩, 뭐 천장 몰딩 이런 게 다 나무로 돼 있어야 돼요. 나무로 되어 있어야지만 그 페인트가 먹어가지고 이게 100만 원에 끝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필름지 시공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페인트도 특히 이제 안에는 유성 낙하를 하는데 베란다 쪽은 또 다른 걸 써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용에서 쓰는 거는 수성 페인트를 쓰고요. 베란다만 칠한다면 40만 원 정도 하고 근데 사람들 많이 쓰죠. 탄성 코트. 탄성 코트 많이 써요. 탄성 코트가 오히려 이렇게 코팅돼 있어가지고 단열에도 좋고 곰팡이도 덜 생기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거주에 특히나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탄성 코트 같은 경우는요 습기를 머금어요. 습기를 머금어가지고 오히려 물 쓰는 데에다가 이걸 바르면 안 돼. 그래서 얘가 또 이제 물론 약간 지연을 시켜주긴 해요. 약간 코팅이 돼 있어서 곰팡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약간 지연을 시켜주지만 얘가 습기를 머금거나 또 벽이 너무 차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터져버려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져. 그게 되게 보시죠? 근데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다시 칠하면 돼요. 그냥 내가 칠해도 돼. 셀프로도 칠해도 되고. 근데 이 탄성 코트는 뿌리는 거라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 비용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든다는 거죠. 비용도 비싸지만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져버린다. 그래가지고 얘를 좀 더 보완한 애가 나와요. 바로 세라믹 코트가 나와요. 세라믹 코트, 저도 이제 세라믹 코트는 써봤는데 아직 한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부풀어거나 이러진 않았으니까 얘네도 탄성 코트나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단열이 잘 돼 있는 데다 해야 돼요. 결로 막 있고 막 이렇게 이미 막 곰팡이 잘 나고 이런 데 하면 안 돼. 습기를 머금어 버리니까. 근데 세라믹은 습기를 머금지 않아요. 좀 더 그 탄성보다 좀 더 튼튼한, 좀 더 강한, 내구성이 좀 강한 부분이 있어서 탄성보다는 요즘은 거의 세라믹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금액 차이도 크게 많이 나진 않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세라믹을 지금 요새는 많이 하는데 임대형 같은 경우는 수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좀 더러워지면은 다시 뭐 2년 후에 칠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현관도 이제 현관에 만약 기존에 시트지가 돼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페인트가 시트지는 페인트 먹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일반 현관이다 그러면 페인트 먹힙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색깔을 예전에 좀 어두운 색도 넣었는데 요새는 좀 전체적으로 밝게 가는 톤이라서 뭐 이건 상관없어요. 막 너무 뭐 진해색도 괜찮고요. 이렇게 밝은 원 그레이도 괜찮고 뭐 네이비 색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 신발 그 느낌 아시죠? 신발 그 약간 그 흙 같은 그런 좀 묻는 게 좀 더 있어요. 오히려 어두운 색이.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냥 얘는 지금 시트로 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리왕 같은 애예요. 체리왕 같은 애인데 그러다 보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그러면 철거를 해버릴까 아니면 그 페인트 안 먹어. 페인트 안 먹지. 그럼 얘만 또 필름질하려면 어쨌든 인부가 와야 돼요. 그 의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철거해버리는 거야. 애매하다? 철거해버려요. 임대용 같은 경우는. 실거주라면 뭔가 다른 걸 짜 넣겠죠. 근데 냉장고 위에 있는 저건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서 오히려 더 배기 싫어. 이런 경우는 그냥 철거. 그리고 만약에 임대용을 한다 그러면 수성 페인트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실거주다 하면은 세라믹까지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필름입니다. 필름 같은 경우는 다 돼요. 샤시, 틀, 방문, 문틀, 몰딩, 뭐 현관문, 가구 다 됩니다. 다 돼요. 근데 이게 비싸죠. 뭐 신발장, 싱크대, 붙박이장, 화장대 뭐 다 됩니다. 창고장, 아트월까지 싹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필름들이 거의 도배처럼 쓰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필름 엄청 많이 써요. 요새. 이게 색깔을 여러 가지로 낼 수가 있고 깔끔하니까.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무광 화이트 필름들이 시공을 하고요. 전체 필름 한다. 이렇게 전체 다 한다. 그러면은 평형에 따라 좀 다르겠죠. 20평대는 작으면 250에 300, 30평대는 300에서 350 이렇게 비용이 나오는 편이고요. 자, 이게 바로 그 체리왕. 체리왕입니다. 체리왕이 이제 필름지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일단 이거 다 철거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건 철거해버려. 눈에 거슬리는 철거해요. 아트월 철거해요. 여기 그냥 필름지 붙일 게 아니라 철거해버리는 거야. 여기도 필름지 붙일 게 아니라 철거해. 뭐 그리고 이제 샤시는 철거하면 안 되니까 샤시는 이제 교체하면 비싸니까 샤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지를 작업하는 거죠. 깔끔하죠. 그러니까 색깔 이 톤 전체적인 톤만 맡겨줘도 느낌이 확 달라요.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전셋집에? 다른 거 다 수리했어. 내가 다 해줬다 다른 거는. 근데 이건 이렇게 이 체리가 이렇게 날 보고 있으면 너무 별로예요. 문도 이렇게 바꿔줘야죠. 자, 근데 이런 거예요. 필름질을 할 때는 기능의 이상이 없이 그냥 색상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그러니까 샤시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샤시 같은 경우 충분히 샤시로서 기능을 잘 하는데 색상이 너무 이제 색깔이 이상하니까 그러다 전체 교체하기는 비싸고 해서 이런 경우 이제 필름질 시공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필름질은요 안쪽은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구의 안쪽, 예를 들어 싱크대 바깥쪽은 해요. 그러니까 겉면만 해. 싱크대 바깥쪽은 하는데 싱크대 이렇게 문 열면 안에 있죠. 그 안쪽도 안 해요. 그리고 샤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쪽 안쪽이 이제 바깥에 외부에 보이는 그 외부 쪽은 안 해요. 보이는 쪽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붙박이장도 안쪽은 안 해요. 그러니까 문짝도 이렇게 문짝이 하나 있어요. 이거 밖에만 해. 밖에만 해요. 왜냐면 안에도 해주라고 하면 해줘요. 돈 내. 해주라면 해줘. 돈 내. 그리고 필름지 같은 경우는 무늬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거 일일이 다 저 수작업이거든요. 이 무늬들이 있으면 이 무늬대로 다 맞춰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몇 명, 한 두세 명이 한 이틀, 3일 해요. 완전 수작업이에요. 돈 줄만 하나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럴 수 있죠. 교체를 할 건지 필름 시공을 할 건지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하고 문틀 하나만 내가 필름 시공을 하겠다? 바꾸는 전체 교체, 문하고 문틀 전체 바꾸면은 그 대략 한 40만 원이거든요. 근데 필름 시공을 하는데 그것도 40만 원이야. 그러면은 새로 교체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렇죠? 겉에만 바꾸는 것보다 아예 그냥 싹 교체하는 게 낫죠. 근데 이거를 5개, 6개 한다? 그러면은 필름 가격은 쑥 떨어져요. 왜냐면 인건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하나라도 더 와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한 여러 개 하면은 가격이 딱 다운돼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문하고 문틀 4개를 교체를 하면은 160만 원이야. 하나에 40만 원씩 4개니까 문하고 문틀 40만 원, 4개면 160만 원인데 필름 시공을 하면은 80만 원이에요. 절반으로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두 개만 할 거다라면 그냥 교체를 하시고 한 4개, 5개 이렇게 돼야 된다. 3개 이상, 4개다 이러면은 필름 시공하는 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숫자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도장, 페인트나 필름 하기 전에 일단 보통 이렇게 이거 곰팡이가 이거 곰팡이를 제가 이렇게 제가 했어요. 가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 락스 한 통 다 쓰고 왔어요. 그냥 원래 물에 섞지도 않아. 그냥 다 발라. 그러니까 뿌리면 안 돼요. 뿌리면 이게 눈으로 오잖아요. 그냥 붓으로 이렇게 발라. 뿌리면 안 돼. 독하니까 이렇게 그렇다 뭐 안경 저는 예전에는 그거 몰라가지고 보호안경 쓰고 했는데 그냥 붓에다가 그냥 원액 그대로 그냥 발라요. 한 3-4번 바르면은 깨끗해져요. 독해가지고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금방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곰팡이 난 데는 좀 이렇게 미리 가서 시간이 되면 하는 거고 막 일부러 저것 때문에 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문자 이거 갈아야 돼? 갈아야 될까요? 이거 20만 원인데 갈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단 저 테이프를 뜯어봐야지. 그죠? 테이프를 뜯어보고 이게 상황이 이게 퍼티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요걸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막 발라요. 이걸 발라서 이게 카바가 된다. 그러면은 카바해서 페인트 칠하면 되거든. 근데 그게 만약 구멍이 뻥 뚫려 있다. 그러면 이게 안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게 그 뻥 뚫린 게 아니라 그 나무 살들이 약간 서로 얽혀 있으면서 뭔가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얽혀서 사장님이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장님이 살려줬죠. 사장님 살려줬어. 20만 원 살려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퍼트를 보완하는 거다라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몰딩 있는 경우, 이런 몰딩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이거를 또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목공이 붙어야 돼요. 왜냐면 저 몰딩이 촌스럽잖아요. 그러면 페인트 칠할 때 더 몰딩을 없애고 페인트 칠하면 깔끔하죠. 근데 저거를 페인트 공이 이걸 밀지 않아요. 목공이 가서 밀어야 돼요. 그럼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페인트 칠하면 되는 거예요. 좀 표준 어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커튼 봉 그대로 같이 다시 재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페인트 칠해주시고 요건 또 왜 그냥 포인트인가요? 포인트 골드 포인트 돈 많이 벌어라 골드 포인트 뭐 이런 거 다 체크해야죠. 체크해가지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막 못이 그 문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럼 그 못 안 떼고 그냥 해요. 또 못 어차피 박을 거잖아.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알아서 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 체크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리고 도장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하거든요. 중간에 하고 나중에 또 도배랑 장판을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리 칠해놓는다고 해도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찍히거나 끊겨. 그래서 이 페인트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와요. 마지막에 한 번 와가지고 그쪽 이렇게 끊기거나 이런 애를 한 번 더 이렇게 봐주거든요. 그런 부분. 근데 미리 이제 얘기하고도 되지만 또 공정이 다 끝난 후에 어차피 또 와서 봐주니까 그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도배 들어갑니다. 도배 이렇게 벽에다 하는 거죠. 방벽 그리고 거실 벽에 하는 게 도배고요. 도배 장판이 되게 큰 면적을 차지해요. 그래서 도배 장판이 색깔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밝게. 자, 도배지도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뉩니다. 합지, 실크 벽지, 초배지 나뉘는데 합지는 뭐 그냥 조이로 된 거고, 실크는 종이에다 이제 PVC 코팅이 된 거고, 또 다른 초배지는 이 도배를 하기 전에 부직포 작업하는 게 있거든요. 좀 빤빤하게 잘 그 벽에 울퉁불퉁하잖아요. 구축 같은 경우는 그걸 약간 빤빤하게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초배지가 있고, 보통은 합지할 땐 잘 안 해요. 이 초배지 한다는 거는 인부 한 명 들어와야 돼.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럼 27만 원. 보통 뭐 하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실크는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비싸.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폭에 따라서 합지여도 소폭이고 광폭이 있어요. 이 옆에 폭이 좁냐 아니면 넓냐에 따라서 소폭은 보통 월세 세팅할 때 소폭을 많이 쓰고요. 보통 근데 전세 있다 그러면 이제 광폭, 실거주도 광폭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실크벽지 어때요? 폭이 더 넓죠. 106cm니까 훨씬 더 넓죠. 자, 추천은 이걸 드립니다. 그전에 추천했던 게 단종이 됐어. 단종이 돼가지고 새로 이제 나온 애를 가져왔고 이 중에서 이제 연그레이톤. 화이트나 연그레이 제가 처음에는 화이트를 썼었는데 이게 실크가 아니에요. 실크 같은 경우는 잘 닦여요. 물걸레로 닦여요. 근데 합지는 종이니까 머금어버려요. 그래서 물로 닦으면 당연히 머금어서 좀 더러웠지. 아무래도 좀 오염이 좀 잘 되는데 제가 1호기를 처음에 화이트로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손때가 막 이렇게 막 묻어 있는 거 있죠. 하얀색이다 보니까 손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흰색보다는 연그레이톤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연그레이톤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훨씬 나은 거야. 손때가 안 묻어 일단. 묻어도 별 티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연그레이톤을 했고, 근데 연그레이톤이요 체리형하고는 되게 안 어울려요. 체리 색깔 물딩하고 그레이톤하고 되게 안 어울려. 만약에 내가 필름을 도저히 이걸 바꿀 수가 없어. 이걸 살릴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서는 체리가 있으면은 하얀색으로 해서 그냥 화이트로 하시는 게 그나마 무난해요. 체리하고 그레이는 최악이에요. 걔도 너무 안 어울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이트로 하는 게 그럴 땐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화이트 톤으로 할 거면 연그레이가 괜찮아요. 깔끔하고. 24편 기준으로 광폭을 했을 때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크 벽지 같은 경우는 160만 원, 1.5배예요. 1.5배. 얘는 물걸레지, 그러니까 그 뭐가 묻으면 잘 닦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시공법도 다르고요. 일단 자재도 다르고요. 오는 인부 그 명수가 달라요. 합지 같은 경우는 24평은 2명이 와요. 27만 원씩이요. 인건비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재료값인데 그거 합쳐서 100만 원이에요. 근데 실크는 4명이 와요. 일단은 일단 3명 이상이 와요. 일단 초배지 1명이 들어오니까. 초배지를 전체로 쫙 깔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실크를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료도 비싸. 재료도 2배인데 인부도 더 많이 들어오지. 그리고 초배지 작업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사람 많이 들어오고 시공이 하는 게 많아지면 돈이 올라가죠. 그래서 16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임대원 같은 경우는 합지로 쓰고요. 좀 실거주다 그러면 좀 오래 쓸 거다라고 하면 이제 실크로 하시면 되고, 색상은 실크로 그냥 화이트로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화이트여도 오염이 잘 안 묻고 잘 닦이니까. 그래서 화이트로 하셔도 괜찮고 깔끔하고, 그래서 이렇게 개나리로
디아망이 있어요. LG 디아망이라고 되게 유행을 해, 되게 좋아해요. 고급스러운. 걔는 많이 비싸. 그러니까 요 정도도 충분하다. 이 정도 충분하다. 그리고 초베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초베이지 작업한 거예요. 특히 실크는 다 뜯어내야 돼. 기존 벽지 다 뜯어내야 돼. 근데 합지는 그냥 덧방해도 돼요. 근데 실크 무조건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 깔끔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베이지 작업을 다 하고 그 위에 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겠죠. 자, 또 시공 방법이 다른 게 보통 거실로 봤을 때 이렇게 한 340 정도 나와요. 가로 길이가. 그러면 이제 이 폭이 지금 93이면 광폭이거든요. 합지 광폭. 이렇게 했을 때 한 합지로 하면 3폭 반이 나와요. 3폭 반이 나오는데 소폭으로 하면 6폭 반이 나와.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합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크는 그냥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해요. 이음새가 이렇게 겹치지가 않아. 실크는 이렇게 겹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어서 하니까 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도배지는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올려.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소폭이면 소폭일수록 이음매가 많죠. 그래서 보기가 싫다. 그래서 이렇게 광폭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월세는 이제 소폭이 싸니까 월세는 소폭으로 진행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추천한 벽지로 임대용이거나 아니면 좀 가성비 있게 난 실거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합지로 해서 LG가 LX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LX로 해서 제가 이건 지금 단종되지 않은 거니까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몰딩이 체리다 그러면은 그냥 화이트로 하시는 게 낫고요. 실크는 실크도 개나리 요 정도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질감이 얘는 약간 닌넨 느낌이고 얘는 되게 페인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요즘 그 트렌드가 페인트 느낌 나는 거. 페인트를 칠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벽도 페인트를 칠해요. 도장 시공을 해요. 깔끔하게. 근데 대신 페인트를 칠할 때는 마찬가지로 벽지를 다 해야 돼. 먼저 다 세워야 돼. 네, 이렇게 실크 벽지를 추천드립니다. 160만 원 24평. 자, 임대용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용이한 라이트 그레이를 추천한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또 기존에 있는 도배지가 너무 더러워서 이 라이트 그레이로 감춰지지가 않아. 그러면 좀 더 진한 톤으로 해야 돼요. 그거 볼게요. 뒤에서. 자, 일단은 가기 전에 일단 가서 보면 현장에서 볼 때는 조명등, 스피커, 콘센트 이런 거 다 커버를 제거를 하고 해야겠죠. 저희 집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 도배를 누수가 났었어가지고 도배를 싹 바꿨는데 관리실에서 얘기가 막 들려요. 근데 스피커가 안 보여. 어딘가에 들리는 스피커가 안 보여요. 어디지 봤더니 주방에서 들려요. 아, 거기를 안 파줬어. 안 파주고 거의 닫아버렸어요. 그랬구나. 근데 여전히 지금도 닫아져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선택한 모델이 맞는지 벽지가 그리고 이제 벽면에 이렇게 모서리 코너 비드가 아까 타일과 타일 이렇게 코너 할 때 타일 코너 비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도배도 있어요. 도배도 코너 비드가 있어서 도배가 아무래도 벽이다 보니까 빤빤하게 이렇게 되지 않고 약간 둥그스름하게 약간 끝에 모서리가 이렇게 그 라운드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각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각지게 만들면 좀 더 그게 깔끔하게 예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벽면 모서리 코너 비드를 써요. 이것도 변조석에 넣는 거야. 도배 벽면 모서리 코너 비드 이렇게 넣으면은 그것도 이제 넣어주죠. 그리고 이제 도배가 다 끝났어요. 도배가 다 끝나면은 이제 도배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도배할 때도 가서 보시는 게 좋아요. 보면 이렇게 도배한 거거든요. 연그레이 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란색이 올라왔어요. 노란 그 오염물질이 올라왔어.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이미 했잖아요. 그럼 여기 조금 덧방을 해요. 여기 이 부분만 좀 더 덧방을 해. 근데도 또 올라와. 또 올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안에 있는 석고보드 자체가 이미 누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만약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실버주라면요. 이 안에 있는 석고보드 다 제거를 하고 석고보드 다시 시공을 하고 그 위에다가 도배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예쁘게 나와요. 근데 이미 이제 기존 그 진짜 90년식이면 90년 이후에 한 번도 수리를 안 한 제 2호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도배지를 그럼 좀 더 색깔을 톤을 좀 더 어둡게 해야겠죠. 그래야 티가 안 나고. 근데 저 같은 이때는 했는데도 또 나와. 이미 세입자 들어오기로 약속은 이제 돼 있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석고보드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해요. 근데 어때요? 코너잖아요. 코너니까. 코너면 뭐 가구 같은 거 들어가면은 안 보여요. 보통 코너에서 그래. 코너에서. 그리고 얘기를 하자 세입자분한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아파트라 이렇게 나온다. 저도 한 2번이나 하고 그랬는데 자, 그럼 돼요. 내가 노력했잖아. 노력했어. 노력했는데 안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아파트 오래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그리고 가구가 들어가면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좀 더 어둡게 했겠죠. 색깔을 한 도 좀 더 높게. 화이트였으면 난리 났죠. 화이트 진짜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 완전 그 뭔가 누순한 그 자국 같은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랬어요. 제 2호기예요. 제 2호기에 그 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배지 이랬어. 그러니까 제 전용기 보러 가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이런 상태니까 여기 아무리 여기다 덮밥좀 해, 그 천장을 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장판, 이런 상태였어요. 2호기. 우리 칫솔 불 켜야지만 돌아가는 그 집. 칫솔 켜야지 들어가는 전등이 들어와야지만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오래됐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아싸리 도배지 조금 색깔을 어둡게 해야 돼요. 그렇다 석고보드 하려면 비용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붙박이장 안쪽까지 다 해주거든요. 도배지. 그 안쪽에 이렇게 좀 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대로 마감이 안 돼서 이런 경우도 얘기하는 거죠. 체크해가지고 사장님 이거 좀 떴어요. 그럼 이제 도배 사장님이 안 오더라도 그 인테리어 사장님 와서 본인이 붙이겠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배를 한 첫날은 표면이 말끔하게 쫙 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풀이 들어가 있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습기가 남아 있기 덜 말랐기 때문에 좀 쭈글쭈글해 보여요. 근데 이게 하자인가? 하자는 아니고 이게 풀이 마르면서 쫙 펴져요. 그래서 처음에 하루 이틀은 쭈글쭈글한 게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이게 너무 안 발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막 창문을 막 열어버린다? 그럼 안 돼요. 이게 급격하게 온도차가 나면 터져버려. 그래서 그 도배사님들도 문을 다 닫고 가요. 본인들이 다 문을 닫고 퇴근해. 근데 우리가 와가지고 문을 막 열어.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놔둬라. 왜냐면 온도가 막 급격하게 변하면은 얘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기도 하고 이게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약간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작동하는 것도 괜찮아요. 겨울에는 잘 안 마르잖아요. 왜냐면 겨울에는 좀 이렇게 자연 그대로 말라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잘 안 말라요. 그런 경우는 그때 보일러 세게 뜨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외출 모드로 약하게 틀어놓으면 좀 더 이게 자연스럽게 익어간다. 이제 말라간다. 자, 바닥입니다. 바닥. 자,
바닥은 보통 저희가 장판을 깔거나 아니면 마루를 까는데요. 아니면 타일도 깔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장판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시공도 너무 편하고, 근데 대신 그만큼 내구성이 약하죠. 얇다 보니까 잘 찍히고 찢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용 같은 경우는 거의 장판을 진행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저렴하니까. 그리고 이제 강화마루가 있습니다.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끼움 시공이에요. 그러니까 본드를 붙이는 게 아니라 방수포를 위에 올려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끼워서 붙이는 그런 시공법으로 강화마루를 하고요. 그리고 강마루는 이렇게 본드를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철거할 때 끼움 시공한 거는 아까 이렇게 사람이 그냥 할 수 있지만 이 강본드가 붙어져 있는 거는 기계로 했죠. 기계로 했고 시공을 했을 때는 어떤 게 좋냐? 당연히 강마루가 좋죠. 왜 그러냐? 강마루 같은 거 끼움 시공이잖아요. 그리고 방수포가 아래니까 바닥이랑 딱 붙어 있지가 않아요. 약간 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가 다닐 때 소리가 좀 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이렇게 그 열을 받아들이는 게 약하죠. 공간이 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화마루보다는 강마루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한 2018년식, 2016년식, 16년식이나 17년식 뭐 이런 애들이 강화마루가 많이 돼 있어요. 이제 매물임장을 가면은 막 이렇게 막 벌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끼움 시공하다 보니까 약간 좀 수치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벌어지거든요. 그럼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벌어졌어요. 그럼 사장님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서 탁 쳐. 원래 막 쳐. 그러면 이제부터 네. 이거 하지 않냐? 다 이렇게 탁탁 치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거의 강마루로 시공을 한다. 그리고 타일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비싸고 물론 좋죠. 왜냐면 또 뭐 열도 좀 열 전도율도 되게 우수하고 그러긴 한데 또 이제 부분 수공도 가능하긴 한데 색깔 맞추는 게 좀 쉽지 않고 아무래도 이거 좀 가격대가 좀 높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용 같은 경우는 장판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실거주를 한다 그러면 실거주에서도 장판을 좀 더 두께를 좀 더 올린다던가 아니면 강마루를 한다던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마루는 도배 전에 한다 그랬죠. 도배 전에 왜냐면 마루 막 잘라야 되는데 그게 막 도배 먼저 돼 있으면 분진이 붙으니까 그래서 마루는 도배 전에 시공이 돼야 되는 거고 요거 여기가 여기 저희 집이에요. 그 윗집에서 누수가 났어요. 두 번째로 윗집에서 누수가 나가지고 여차저차 덕분에 수리했습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몰딩이랑 그러니까 강화마루 깔고 마루까지 다 이렇게 젖어가지고 썩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배는 당연히 했고 여기도 막 이렇게 다 썩어가지고 석고보드 다 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간 게 나투스강이라는 건데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좀 괜찮은 그 실거주를 하기에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어서 근데 이게 24평 기준은 한 200만 원 좀 넘어요. 210만 원? 210만 원이고 만약에 거실만 한다면 딱 절반 가격. 210만 원이니까 110만 원. 근데 요거 이쁘죠? 이게 지금 폭을 보면 얘는 95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95. 그러니까 우리가 광폭, 소폭처럼 얘도 폭이 좀 좁은 게 있고 얘처럼 325잖아요.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타일만큼은 아니어도 되게 넓은 애가 있어요. 그럼 깔아놓으면 어때요?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널찍널찍 해가지고. 근데 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질적으로 얘가 무늬는 이쁜데 이 실제 재질적으로는 얘가 더 좋은 거고. 근데 난 진짜 그냥 이쁘게 하고 싶다. 이쁘게만 하고 싶다면 얘도 괜찮긴 하죠. 근데 얘도 깔끔하니 괜찮습니다. 깔끔하니. 근데 저도 이걸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보다는 별로 이게 지금 딱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이미지만 보고는 이걸 많이 까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막 내구성이나 이런 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이게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테리어를 지금 강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누수가 터져가지고 집에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런 또 운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또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타이밍이 좋게 터져줬는지.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누수가 했고 요거를 오히려 실거주라면 요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장판입니다. 장판 같은 경우는 이게 두께가 두꺼울수록 비싸요. 당연히 1.8T는 당연히 제일 싸고 근데 이게 4.5T까지 있거든요. 이거 거의 강마루보다 더 비싸요. 되게 비싸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또 시공하기도 어려워. 두꺼우니까. 무겁고 엄청 장판이 1.8T도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자 장판 하시는 분 중에 여자 없어요. 도배는 있어요. 근데 장판은 없어요. 그게 엄청 무거워가지고 여자분들이 하기는 어려워. 자, 두꺼울수록 자재비도 올라가고 시공 비용도 올라가고요. 대신 내구성은 되게 강하겠죠. 잘 찍히는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층간 소음도 좋고. 그러니까 두께가 1.8T부터 5T까지 있어요. 근데 5T도 나왔었는데 이게 하자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4.5T까지 쓰고 정말 나는 이제 장판 좋은 거 깐다 하면 4.5T. 굳이 4.5T 깔려면 그냥 강마루 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1.8T는 임대용. 좀 저렴하긴 하지만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잘 찍히고 임대용으로 하고 대신 좀 뭐 저셋집은 임대용 이거 해야죠. 저셋집이나 그러니까 실거주 가성비로 하겠다 하면 2.2T 아니면 2.5T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장판 마감은 아까 굽돌이 있었죠. 굽돌이 그리고 꺾어 올림 또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판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용 같은 경우는 유청매 얘는 단종 안 됐어요. 얘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4평 기준으로 80만 원이에요. 아까 강만 얼마였죠? 210만 원이었죠? 자, 그리고 실거주 가성비에는 얘는 2.2T. 얘가 또 예뻐요. 그 약간 타일 느낌, 강마루 타일 느낌 나죠? 그 폭이 넓어가지고 얘는 가격대가 한 110만 원. 그러니까 2.2T. LX 지하 차이네 요거 실거주 가성비 있게 한다면 이렇게 깔끔하죠? 마루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바닥, 특히 장판 같은 경우는 지경을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하자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 쓸 게 없어. 안 가봐도 돼. 솔직히. 사장님이 이거 다 하고 사진 좀 찍어 보내주세요 하면 끝.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하거든요, 장판은.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 다른 공사하고 막 겹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사장님한테 사장님 하루만 빼주세요 하면은 그날 와서 거의 한 반나절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하면 진행하면 가격 차이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뭐 10만 원 차이 나면 안 하지 차라리 그죠? 신경 써야 되니까 그냥 맡기는데 보면은 도급으로 줬을 때 보통 80만 원에 30분 때는 1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8T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용을 했을 때 근데 지경으로 하면 얼마예요? 49만 원, 68만 원, 30만 원, 40만 원의 차이 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는 인건비를 안 내요. 재료대에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맡기는 턴키는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다가 50만 원에다가 한 30만, 27만, 8만 원 더하면 80만 되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빠지는 거예요. 인건비 이게 어디냐면 아무나 다 모든 직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방산 대동벽지. 사장님 몰라요 저 몰라요? 코크님이고 뭐시 몰라요?
제가 내돈내산 제가 써봤는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이러면 해볼만 하지 않아요? 신경 났어. 가보지도 않았어. 처음에만 가지 안 가봤어요. 근데 서울 경기만 됩니다. 지방은 안 되고 서울 경기만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비확장 기준이라는 거. 비확장 기준이니까 확장들이 조금 더 돈 내겠죠. 어차피 제로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1.8T 기준으로 평당 27,000원이고 예약 뭐 보통 일주일 전에 하시면 돼요. 일주일 전에 하시면 되고 결제는 성금 10만 원에 잔금 10만 원. 뭔가 제가 좀 뭔가 제품을 파는 것 같지만 서비스 거시국들이 서비스로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철거비를 한 겹이 깔려 있으면 안 받아요. 근데 이게 두 겹이 깔려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1.8T 시공하는데 막 2.5T가 깔려 있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철거비를 좀 받아요. 근데 그 철거비가 뭐 그렇게 폐기물 처리 수준 한 2, 3만 원, 많이 받으면 한 5만 원, 요 정도니까 괜찮죠? 그리고 그 부분은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바로 제가 추천했던 그 장판에 깔았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2.2T도 아까 120만 원인가 했잖아요. 근데 한 80만 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한 30만 원이 빠지니까 인건비를 없어요. 측정을 안 해. 여기는. 근데 다른 데는 다 든다라는 거.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렇게 비싸지? 2명이 오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 장판 할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바닥도 하세요. 여기서 마루도 해요. 마루도에서 그러니까 도배 장판 마루 하거든요. 근데 도배는 한 15만 원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그대로 다 인건비를 받으시니까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이 장판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게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메리트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시공 전에 또 장판 다 뜯어봐야 되겠죠. 이것도 제가 가서 이렇게 준비물 곰팡이 할 때 실제로 제가 썼던 거 다이소에 가서 이거 4개 사면 돼요. 아무것도 안 챙겨가고 4개 왜냐면 일단 어디다 부어놓고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용 접시 같은 거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뭐 약간 미는 헤라칼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대략 이렇게 해요. 그리고 네 이렇게 바닥 습기 왜냐면 장판을 깔 때 바닥에 습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판 풀이 안 붙어. 장판 본드가 안 붙어요. 그래서 장판 만약에 깔러 갔는데 습기가 있어 그럼 못 해. 그러면 다음날 와서 해야 돼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저는 모르잖아요. 불렀어. 근데 다시 간대요. 왜요? 바닥에 습기가 차가지고 이거 본드 붙지도 않아요. 내일 다시 온대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세요. 그랬는데 교통비 주셔야 된대요. 교통비 한 3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한번 보고 습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일러를 외출 모드나 이렇게 좀 가동을 시켜서 바닥을 좀 바짝 말려놔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내가 내가 사기로 한 모델이 맞는지 그리고 붙박이장 안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그 베란다에 있는 붙박이장 말고 방 안에 또 붙박이장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안에도 장판으로 시공이 됐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곰팡이 제거를 그때는 저 분무기를 배웠거든요. 제가 처음 다닐 때는 그 월부 초반에 배울 때는 분무기를 뿌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분무기가 이렇게 튀니까 제가 고글을 가져가가지고 고글을 쓰고 막 죽을 줄 알고 너무 이렇게 엄청 겁을 주셔가지고 락스를 그냥 맹우라면 엄청 독해가지고 창문 무조건 꼭 열고 하고 꼭 가기 전에 누가 연락하고 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셔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 문 활짝 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겁을 먹어가지고 막 집에서 막 고글이랑 막 챙겨간 거예요. 챙겨가서 막 쓰고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크리스마스 날 25일이었어요. 12월 25일이었고 그렇게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고 근데 이 위에 쪽이 곰팡이가 났잖아요. 근데 사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지를 막 헤매요. 단지를 막 헤매서 찾은 게 이 우유곽을 찾아가지고 우유곽을 막 들고 와가지고 우유곽 놓고 이제 곰팡이를 제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너무 약간 좀 촬영하기도 하고 좀 이때는 막 그렇다 돈이 막 벌어진 것도 아니고 뭐 고생만 하니까 쉽지 않고 근데 또 애들하고 또 같이 못 있잖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어린데 그랬는데 근데 또 이제 저는 약간 긍정적인 편이라서 어차피 왔잖아요. 어차피 왔는데 어차피 와서 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것보다 기분 좋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캐롤을 틀어놓고 이 노래가 너무 좋았어. 너무 딱 흥이 나가지고 캐롤을 딱 틀어놓고 캐롤 틀고 딱 뒷주머니에 꽂고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없어. 사람들이 없어. 왜냐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야 되잖아요. 유한 락스니까. 근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해갖고 막 이렇게 신나게 룰루랄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가구 여기도 가구도 제가 직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그러면 금액 차이도 얼마나 나는지 봐야 돼요. 자 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창고장 아니면 신발장 그리고 싱크대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가죠. 물론 실거주로 해가지고 막 맞춤장 뭐 붙박이장 이렇게 하는 수도 있겠지만 임대용으로는 요 정도 요 3가지 정도만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펫도어 이게 UV 하이그로시 보통 UV 하이그로시 썼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게 색상도 변하기도 하고 지금 일단은 광나는 걸 안 좋아해 사람들. 광나는 걸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광으로 합니다. 무광으로 이게 펫도어가 UV 하이그로시보다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한 단계 업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거예요. 이건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다 펫도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도어는 펫도어로 써도 괜찮고 그리고 이거 공장 직영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싱크대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싱크대가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다 페트 이거는 지금 얘는 유광으로 한 거예요. 유광으로 한 거지만 유광으로 했지만 그래도 대략 이런 무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페트 무광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손잡이도 매립으로 얘는 마감판 얘도 한 10만 원 막 15만 원 해요. 얘랑 이렇게 냉장고하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 사이 칸막이 냉장고장 그리고 후드는 슬라이드도 삼국 흑담 요 뒤에 이렇게 쫙 있는 게 뒷선반 그리고 인조대 있어 상판 가운데 있는 게 싱크볼 요 사이에 이제 OT T5 간접등 갈 거고요. 그리고 입수전 이렇게 요게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보시면 되는 거고 구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용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지만 실거주는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일자여도 뭐 기역자 디귿자로 막 해요. 근데 지금 보통은 이제 일자 이렇게 어떻게 그 구조에 따라서 그대로 일자면 일자형 그리고 기역자다 그러면 기역자형이라고 해요. 얘기할 때 기역자형 그리고 이거는 디귿자형. 디귿자형까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디귿자형 보통 큰 평수가 나오죠. 작은 평수는 디귿자형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도어 같은 경우는 페트, 무광 도어를 쓰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지금 이게 지금 요즘 최근에 시공된 애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되게 새로운 것, 그러니까 거의 예전 사진은 별로 없어요. 새로운 사진들 거의 다 가져왔기 때문에 요즘 스타일이에요, 거의. 딱 보면은 색깔 거의 톤이 한 톤으로 거의 잡혀 있죠. 그 회색 그레이 상판이 없어요. 그레이 상판 나온다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거주는 요새는 거의 톤을 화이트 톤이나 아이보리 톤, 뭐 베이지 톤 이런 식으로 다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실거주는 요새 좀 밝게 들어가고요. 임대용은 좀 관리가 용이하게 요 정도. 얘는 좀 너무 어둡고 그럼 얘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인조대석이요. 12mm 좀 이것도 얇게 하는 거야. 그전에 어느 좀 두꺼웠거든요. 두꺼워서 또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다 얇게야. 그리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인조대석을 12mm로 해요. 얇게. 그리고 손잡이는 매입형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임대용이거나 아니면 가성비 실거주 이렇게 슬라이드도 6만 원. 그리고 통우드 같은 경우는 15만 원인데 통우드 장점은 일단 이게 상판 길이를 맞출 수 있다는 거. 근데 슬라이드는 위에 올라가죠. 근데 이게 좀 별로다 그러면 얘를 쫙 이렇게 얘한테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임대용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낫다. 그리고 요즘 또 실거주 대면형 천장형 아일랜드 후드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얘만 40만 원이겠습니까? 지금 얘네들 이거 하려면은 이거 지금 냉장고가 다 맞췄고 이것도 디귿자에다가 이것도 12mm예요. 지금 12mm. 얇죠? 이거 수전도요. 이 수전 하나만도 메이커 있는 애들 막 30만 원, 40만 원 해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 그거를 선을 넘으면 한도 끝도 없고 근데 그 선을 지켜야죠. 집값의 7%, 우리 집값의 7%. 이렇게 하고 싶으면 10억짜리 사, 10억짜리. 자, 그리고 T5, 상부장 아래 T5 넣고요. 3만 원. 뭐 T5는 한 3만 원 정도에 한 마리 5만 원, 많이 달라 한 5만 원. 그리고 수전, 이거 3만 원. 이거 거의 목 수전. 거의 목 수전이 이쁘죠? 수전 요 정도 해도 이쁘죠? 얘 너무 심플하고. 그리고 삼국국답. 요즘 그냥 삼국국답을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또 인덕션이나 이런 거 쓰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인덕션을 쓰려면 또 전기를 좀 빼놔야 돼요. 좀 약간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삼국국답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일단 막 미리 자재를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안 사고 그냥 이거 써. 신혼부부들은. 이런 거 옛날 우리 스타일. 네, 그레이 우리 스타일. 근데 보통 이렇게 그 냉장고가 보통 양문의 냉장 1m 이내거든요. 그래서 1m 정도 이렇게 만약에 냉장고장을 이 사이에 넣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냉장고장을 1m로 기본적으로 짜줘야 되고요. 이런 경우 있어요. 외국 거를 사가지고 1m 넘어가는 냉장고를 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1m가 넘어간 걸 산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집주인한테 우리 이제 동의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냉장고장 안 들어가 너 살 거냐? 왜냐면 수리해주기로 하고 들어간 건데 수리를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판을 뭐 잘라내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타일 매직, 네, 냉장고 자리 확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싱크대 이거 다 열어보고 이제 문짝 이거 수평이 잘 맞는지, 그리고 서랍장 맞게 잘 잡히는지, 후드 작동되는지, 그리고 물 틀어서 잘 빠지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보셔야 되죠. 자, 지금 원래 이쪽에 냉장고장을 넣으면 이쪽에 마감판을 넣잖아요. 마감판을 한 10만, 15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마감판이 좀 길이가 좀 넓어가지고 똑같은 일장이어도 한 30평대면은 마감판을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지금 10평대거든요. 17평 개예요. 17평에 마감판을 넣으면 이게 너무 답답해. 그래서 마감판을 못 넣어요. 근데 마감판이 하는 역할은 냉장고하고 이런 물이 안 튀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올려줘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냉장고 그 싱크대를 공장에 넣거든요. 사이즈 재가지고 그때 요걸 얘기해요. 여기 끝에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올려가지고 주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신발장은 이렇게 도어가 2개다. 그럼 2단 도어. 그러니까 보통 10평대 같은 이렇게 좀 작죠. 작은 2단 도어를 써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20평대나 30평대 같은 경우는 3단 도어, 문이 3짝인 3단 도어를 쓰고 이렇게 문짝도 얘도 그 신발장도 페트 도어로 얘는 지금 유광이긴 한데 페트 도어로 무광 도어로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만약에 거울을 넣는다? 그럼 5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 하부 띄우시고 한 20cm 정도 띄우고 아래 또 만약에 간접등을 넣는다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체리왕 같은 애 얘는 도어가 4개였어요. 도어가 4개면 어떻게 해요? 비싸는 거예요. 3개만 있어야지. 3개만 있어야 되는데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한 짝이 늘어나니까 15만 원 정도 추가. 지금은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뭐 임대용은 이렇게 하세요. 임대용은 이렇게 가운데다 거울 넣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실거주라면 거울 넣기 약간 촌스럽거든요. 지금은 거울 넣기를 촌스러워. 그래서 거울 넣지 말고 그냥 다 전부 다 거울 안 넣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면 이 맞은편에 이런 거울, 예쁜 거울 있거든요. 디자인 거울. 요거를 달면 돼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집에. 이게 저희 집은 아니고요. 저희 집 아니고 저도 신발장을 좀 바꿔야 돼가지고 신발장을 바꾸고 거울을 안 넣고 맞은편에 요걸 넣었는데 요거 이렇게 이게 그 비정형 공룡알 거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내돈내산. 네, 전국 무료에서 설치 무료. 네, 광주까지 와서 설치해주더라고요. 광주까지 되게 친절하게 예뻐요.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예뻐. 그리고 한 12만 원 정도 크기가 약간 다르긴 한데 한 12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요거를 우리 실거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쁘다. 더 이쁘다. 가운데 그 흔한 그 거울을 넣는 것보다 네, 내돈내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장 보통 지금 띄움 시공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제 물건인데 이 턱이 없어야 띄움 시공을 해야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띄움 시공하는 이유는 뭐예요? 평소에 신지만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안으로 늘려고 안 보이게 하려고 깔끔하게 안 보이게 하려고 늘려고 이렇게 띄움 시공해서 그걸 늘려고 하는데 지금 얘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더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뭔가 그 DP해 놓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띄움 시공 해달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오케이 띄움 시공. 이걸 철거하지 않고 이렇게 띄움 시공을 한 거죠. 오케이. 이미 타일 깔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세점들 몰라요. 그냥 띄움 시공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신발 넣어요. 이게 뭐 단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다니까. 알았던 것처럼 이미 알았던 것처럼 이제 오늘 알아놓고는 이렇다는 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미리 알았다면 얘기하면 좀 더 깔끔하죠. 턱 있는 것보다는 그때 만약에 100원이 지나간다. 그러면 좀 엄청난 길림이 좀 불가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안 된다. 만약에 이런 경우 그럼 띄우시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올려요. 띄우고 하지 말고. 이것도 내 물가. 아무튼 그레이 톤 있는 거는 제 물건, 제 물건데. 요런 거 지금은 안 하죠. 이 국민연관등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좀 많이 달았었거든요. 안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딱 붙어 있는 거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창고장 같은 경우 이렇게 기존 만약에 매물에 이렇게 그냥 선반만 돼 있으면 되게 막 쌓여 있으니까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창고장을 만들어 주면은 어쨌든 가리니까 추후에 이제 전세 새로 지원할 때 집이 좀 깔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도 조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베란다에 물을 쓰기 때문에 여기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조정이 한 칸 올라와 있어야 돼.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경우는 그냥 문만 달면 돼요. 근데 없는 경우 없는데 이렇게 그냥 했어. 없는데 했어요. 이것도 내 거. 나 그럼 실패 사는 거의 다 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이제 창고 장만 해달라고 생각을 했지 조정까지는 제가 생각 못했으니까 저는 하나씩 하면 배운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할 때는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됐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게 없었어. 없었는데 없으면은 제가 챙겨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달아달라고 하니까 그냥 단 거야. 그럼 물을 써요. 그럼 안에 물이 다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어쩔 수 없이 타일 깔아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진짜 창고장에 넣을 거면 조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적이 없다. 그러면은 철거대 미장하자 미장. 조적이랑 미장하니까 철거팀에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미장은 이렇게 이거는 철거팀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맞은편 세탁기나 건조기 있는데 이렇게 또 창고장 반장을 짜기도 하거든요. 반장 짜는 게 한 2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그 선반 이게 선반이 높낮이가 돼요. 저기 선반 이렇게 깔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요즘은 건조기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쓰시라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돈도 안 쓰고 딱 이렇게 그렇게 쓰셔라. 왜냐면 올려야 되니까. 올려 쓰는 게 이쁘잖아요. 요새 거의 다 뭐 신혼부부도 그렇고 다 같이 쓰니까 세탁기와 건조기 올려 쓰니까 지금 아예 안 합니다. 자, 직용공사. 자, 드디어 직용공사 나옵니다. 직용공사. 자, 보면은 이게 제가 다른 거 이게 처음으로 이 공장이랑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견적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턴키로 맡겼던 데에도 견적을 받고 그리고 여기 공장에서도 따로 이제 가구만 견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턴키로 맡겼을 때는 285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인데도. 근데 공장에 맡기니까 190만 원. 가격이 거의 100만 원 차이나.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처음 해봤어요. 왜냐면 여기를 써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봤어요. 100만 원 차이 나니까. 그리고 가구는 거의 마지막에 해요. 거의 마지막에. 장판도 끝나고 다 끝나고 마지막에 뭐 조명하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의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하고 이렇게 간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해도 괜찮거든요.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때는 유광이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고 지금은 이제 페트 무광으로 하세요. 무광으로 해요. UV는 지금 안 쓴대요. 아예 안 한대요. 되게 깔끔하죠? 깔끔해요. 이렇게. 너무 이미 실거주에 너무 지금 여러분 눈이 올라가가지고 그전에 이런 거 보여주면 와 했는데 지금 오늘은 반응이 이미 너무 그 실거주에 미니멀이 여러분이 지금 너무 높아졌어.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이런 걸 좋아해야 돼. 네, 유광, 그러니까 이때 유광이고요. 그래서 제가 무광을 소개해주러 왔습니다. 네, 무광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자 여기는 철거를 해줘요. 철거 기존에 있는 거 다 철거까지 가져가고요. 대신 수전 내리면 안 돼. 그래서 수전 내리면 턴케 업체에다가 철거할 때 그 설비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수전 내림 안 돼 있으면 그리고 언제 하냐 철거일에 가구를 철거하고요. 그때 실측은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거 날, 우리 전체 철거한 날 있죠. 그때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철거를 싹 가져가고 그리고 그날 또 실측을 해요. 왜냐면 바로 그 철거 날 실측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철거하면서 실측을 해서 가져가서 제작을 하고 한 며칠이 지나서 가구 할 때 장판도 끝날 때 그때 와서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오죠. 2번. 이렇게 2번 오는 거고 전화번호까지 제가 이렇게 싱크스토리라고 합니다. 싱크스토리고 자 이제 가격을 봅시다. 자 24평이요. 일자형이고요. 무광, 페트 무광이고 최대 2.4m예요. 그러니까 아마 일자형이면 될 거예요. 24평 일자형이면 될 거예요. 일자형이고 이게 144만 원. 여기에다가 또 신발장 3도어도 무광 페트로 해서 45만 원. 대신 철거가 기존 싱크대나 이런 거 철거는 8만 원. 그럼 어때요? 싱크대가 152만 원밖에 안 되죠. 보통 250 많이 달라면 250까지 달라고요. 싼 데가 200에서 250. 200에서 250 달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턴키로 할 때. 근데 지금 여기는 거의 152만 원, 152만 원 싸죠. 그리고 30평대는 2배라고 보시면 돼요. 2배. 왜냐면 사이즈가 얘는 2.49, 얘는 5m잖아요. 그래서 거의 2배에 해당되고 철거도 뭐 거의 2배 달하죠. 그래서 30평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90만 원 정도. 철거비 포함해서 290만 원 정도. 페트 무광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LG 인조 대리석 포함이고 쿡탑을 할 거면 15만 원. 그리고 창고장 25만 원. 창고 싼 거예요. 창고장도 페트 무광. 보통 35에서 40달러 하거든요. 근데 여기 싼 거죠. 선반까지 포함해서 되게 싸다. 그러니까 여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중에 추천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또 연락을 했거든요. 아시는 거예요, 저를. 안 그래도 강의 들으셨다고 월부에서 연락이 몇 번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왜냐면 제가 전혀 그분하고 이렇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월부를 아세요? 물어봤죠. 월부 아세요? 안 돼요. 강의 듣고 연락 오는 분들이 많대요.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신경 쓰고 있고 가격도 그래서 한 10% 정도 더 DC를 한 거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뭘 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서도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턴키로도 받아보시고, 아니면 또 다른 또 공장이 있으면 받아보시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싸고 설치도 잘하고, 그리고 되게 친절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저랑 뭐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뭐 앞광고 뒷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직영으로 하시면은 싱크대 가구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이 안 가. 싸게 하면서 손이 안 가고 그런 뭐 하자 나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죠. 또 거의 후반부에 공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 공사하고 간섭이 없으니까. 자, 그럼 조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되게 색깔이 좀 촌스럽네요. 조명으로 보면 조명하고 이제 스위치 콘센트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메인등 빨간색이 거의 메인등이고 간접 조명 이렇게 파란색 간접 조명 그리고 매입등 다운라이트랑 라인 조명 그리고 펜던트 보통 주방 식탁 쪽에 이제 펜던트를 많이 달죠. 근데 임대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되게 밝게 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세입자의 눈을 눈부시게 세입자의 눈을 멀게 하라. 그게 그때 제가 배웠을 때 그게 그거예요. 딱 한 줄 세입자의 눈을 멀게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운라이트 6인치를 잘 안 써요. 6인치 이만해가지고 엄청 밝고 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3인치를 많이 쓰거든요. 3인치 좀 많이 다는데 그때 당시만 6인치 저렇게 막 빵빵 달았어요. 엄청 밝죠. 세입자가 이사 나간다고 갔는데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현관에서 이렇게 저기 현관 3개 중에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고장났나? 세입자한테 물어봤어. 이거 혹시 고장났나요? 고장나면 고쳐야 되니까. 아니면 뭘 빼놨나? 안에 알이 없어. 알이 없어요. 이거 고장났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밝아서 불편해가지고 빼놨다는 거예요. 성공했죠? 그러니까 세입자의 눈을 멀게 했어요. 멀게 한 건 성공을 했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더라. 우리 너무 밝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집을 딱 열었을 때 집이 좀 환해야지 그 느낌이 좋잖아요. 어두운 집에 딱 들어가는 별로 특히나 세입자 처음 이제 집 보러 전세 얻으러 왔는데 집이 어두우면은 잘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잘 안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집을 최대한 밝게 해가지고 조명 완전 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바뀐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6인치는 좀 잘 안 넣고요. 6인치는 뭐 욕실에 한두 개 정도만 넣고 그 외에는 3인치를 넣는 편인데 3인치를 넣으려면 그만큼 조도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많이 넣어야 돼. 하나당 3만 원씩이에요. 대당 3만 원이야. 10개 되면 30만 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심플 조명. 그러니까 메인등으로 다는 거예요. 메인등으로 다는 게 이게 거실. 그러니까 30평대 같은 경우 이렇게 거실에 3개를 넣고 20평대면 2개를 넣고 요게 이제 임대용으로 했을 때 지금 비치에서 할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치에서 20평대 같은 경우 12만 원. 물론 이제 설치비가 이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거 사놓으면은 도배 하시는 분한테 다 달라고 하면 돼요. 어차피 도배는 다 떼고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런 거 있지. 막 도배 하시는 분들 실링팬 달아주세요. 이러면 안 돼. 기존 거하고 별 차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심플한 조명이면은 도배하시는 분이 어차피 뗐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사놓고 한 15만 하면 설치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조명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요. 조명 마지막에 근데 도배할 때 달아야겠네요. 근데 도배 선생님이 해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임대용으로 할 수 있고요. 좀 저렴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엣지 조명 좀 더 얇은 거. 왜냐면 얘가 좀 뭉툭하죠. 뭉툭해가지고 좀 공간이 좀 청고가 좀 낮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딱 붙는 거의 엣지 조명, 거의 면조명이라고 하는데 면조명 좀 더 비싸고요. 그나마 얘가 좀 약간 엣지 조명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아래여가지고 이렇게 가격대는 한 거의 2배 하죠. 거의 2배. 가격은 2배. 그러니까 이게 좀 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얇다 보니까 이 안으로 전선 다 넣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도배분들이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못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짜리는 하시는데 이렇게 3개짜리가 있고 그러면 이게 맞춰야 되잖아요. 선을 맞춰야 되니까 좀 어려워. 근데 이런 건 뭐 쉽게 해주시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요즘 유행, 요즘 스타일. 여러분도 눈이 높아지고 있어. 지금 심플 조명 보이지도 않아 이제. 자, 이게 조명이 이제 그 실링팬이 그 천장 선풍기예요. 천장 선풍기인데 이거를 이제 가운데 쏘지 조명이 나와 여기 가운데. 조명이 있는 거 있고 조명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조명이 나와도 아무래도 도도가 약하죠. 밝기가 약하니까. 그래서 할 때 이제 주변에 이제 다운라이트, 메리등이나 이렇게 라인 조명을 같이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밝기를 맞출 수가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하신다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하려면 이거 지금 이렇게 하려면은 목공사 들어가지고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가성비 있게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천장형 선풍기 자체가 싼 거는 10만 원대부터 비싼 건 50만 원, 60만 원 갑니다. 근데 비싼 건 안 돼요. 비싼 할 필요 없고 요즘 알리에서도 많이 사서 소분가에도 많이 사서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뭐 특별하게 비쌀 필요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첫 층고가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천장에 좀 떨어져 있잖아요. 천장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아파트는 괜찮아요. 일반적인 아파트는 괜찮고 이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환기도 잘 되고 그리고 여름엔 또 시원하고 겨울에 또 따뜻하대요. 그래가지고 또 선풍기를 안 꺼내도 된다 이거야. 보통 우리 여름 되면 선풍기 막 꺼내놓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꺼내놔도 충분히 이게 잘 돌아가면서 또 리모컨 조정이 다 되니까 이거를 지금 많이 쓰시더라고요. 신축 사시는 분들도 우물 천장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가지고 바꾸시는 거야. 우물 천장에 메리팅이 이미 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경우 이미 돼 있는 분들은 실링팬만 사가지고 바꾸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실링팬이 무겁잖아요. 무거워요. 엄청 무거운 건 아닌데 일반 조명 비해서는 무게가 있고 또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잡아줘야 돼 천장에서. 근데 일반 석고보드에다가 꽂아놓으면 안 돼요. 떨어져. 그래서 보강목이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나무로 짝짝짝 이렇게 막 보강하는 그 목이 있거든요. 그게 돼 있는 집이면은 딱히 다른 목공사 필요 없이 달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게 없는 그냥 일반 석고보드로 돼 있는 천장이다. 그러면은 얘가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 달려면은 별도로 목공사를 추가적으로 그 보강목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집의 상황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이제 두 가지인데 또 52인치 큰 걸로 달고요. 조명형, 그러니까 가운데 조명이 들어오는 게 조명형, 안 들어오는 건 비조명이고요. 그래서 이 부족한 이 밝기를 간접 조명으로 채워줘야 된다. 보통 실링팬을 하면은 이제 3인치, 여기 3인치 다운로드 메리등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 이렇게 있죠. 라인 있는 게 라인 조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링팬을 하면은 다운라이트를 넣던가 아니면 라인 조명을 넣던가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물 천장을 짜가지고 여기 사이에 또 라인 조명을 넣던가. 만약에 이게 전혀 없는 집에서 만약 이렇게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목공을 일단 저기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물 천장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라인 조명 하려면 그 안으로 또 매립을 해야 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금액이 올라간다. 이게 바로 라인 조명입니다. 이거 같은 게 되게 깔끔하죠. 이게 라인 조명이에요. 라인 조명 얘는 이제 매립형. 이것도 목공. 여기 다 파야 돼.
일자 다 파줘가지고 거기다가 그 연조명, 아니 그 T5 같은 걸 넣어줘야 돼요. 길게. 근데 이렇게 노출형도 있어요. 노출 사실 안 이쁘죠? 노출 튀어나와 있으니까 무슨 어디 그냥 네 별로 안 이쁜 것 같아. 근데 이 정도 괜찮죠? 이 정도 등박스에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도 많이 하죠. 근데 요것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비싸. 요즘 하는 건 비싸다. 자, 다운라이트 이 정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네, 할 수 있어. 이 정도 할 수 있어. 타공하고 배선 작업하고 설계까지 하는 개당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건 턴키로 맡기면 되고 3인치나 6인치까지 있는데 보통 3인치 합니다 요새는. 예전에 이거 있어. 6인치짜리. 이걸 막 빵빵빵 나가니까 얼마나 눈부시죠? 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3인치 정도 한다. 그리고 네, 요게 이렇게 또 그 확산형이 있고 집중형이 있고 코브형이 있어요. 종류가 세 가지인데 이게 일반적인 거. 확산형이 그냥 빛이 쫙 펴지는 거. 쫙 밝기가 제일 밝아요. 쫙 퍼지는 거고 집중형은 뭐 여기 딱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퍼지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래로 쏘아요. 아래로 집중. 그리고 코브형은 뭔가 그 미술관에 이렇게 미술 액자를 이렇게 딱 조명 포인트 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긴 해요. 코브형이. 근데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밝기 때문에 좀 더 특히 거실에 산다면 좀 더 밝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코브형을 좀 요즘 특히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예뻐한다. 좀 더 은은하고 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그럼 여기 안에서도 또 이제 이 온도를 맞춰야 돼요. 색온도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 켈빈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밝아요. 그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 6인치 느낌이 들어. 6인치가 막 빵빵 쏘는 느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켈빈 수가 좀 낮으면은 또 약간 그 너무 그 노란 그런 빛이 나고 그래서 요 4000K 딱 중간 정도 요 정도 색온도가 좀 더 그래도 좀 예쁘다 따뜻한 느낌이 든다 볼 수가 있고요. 미니멀 3인치 다운라이트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색온도는 4000K 주백색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밝기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이제 공간에 따라서 좀 더 높은 5700이랑 3000이랑 섞어서 쓸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상황에 그 공간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기 이제 다운라이트만 한 거. 다운라이트만 전체 거실 주방 싹 근데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 너무 지저분해 보이기도 해. 예뻐서 넣는데 약간 지저분해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예쁩니다. 네. 예쁜데 좀 너무 많아. 이게 3인치다 보니까 이게 조도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요거 라인 조명이 아주 이쁘네요. 라인 조명이 이제 쫙 이렇게 라인 조명 넣고 뒤에 이제 다운라이트 넣고 지금 요즘 요런 스타일을 봐보세요. 느낌이 다 약간 웜 화이트 같은 느낌이죠. 요게 이제 실링팬에 다운라이트 많이 달지 않았죠? 이게 바로 코브형 예, 코브형 쫙 퍼지는 코브형. 얘는 이제 그냥 확산형 쫙 퍼지는 요렇게도 또 많이 하시죠. 실링팬 라인 조명 다운라이트. 그래서 추천을 드린다면 요 정도. 만약에 목각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다면 요 정도. 매립도 몇 개만 주면 되잖아요. 라인 조명은 비싸고 다 여기 매립해야 되니까 다 목공작업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특별하게 한 3만 원씩만 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한다면은 요 정도는 그래도 예쁘고 또 여기 대신 조명을 해야 되겠죠. 조도가 약할 수 있으니까 좋대요. 저도 이렇게 이걸로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스위트 컨센트입니다. 기본형. 네, 개당 2,000. 그전에 이런 거 조명까지 안 했어요. 그냥 심플한 거 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또 실거주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조명, 특히 조명을 되게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거 다 넣어봤고 자 이것도 고급형이 있습니다. 수입산 융 스위치 윙이래. 융 스위치. 얘 2,000에서 2,000 하거든요. 3만 원에서 6만 원. 어떤 건 막 25만 원 이래요. 하나. 근데 예쁘게 이렇게 네모내가지고 예쁘죠? 비싸게 예뻐 보인가? 아무튼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이제 가성비 있게 우리 좀 가성비 좀 따지잖아요. 좀 비싸다. 비싸지 않나요? 비슷해요. 얘 좀 기주가 예쁠 뿐이지. 비슷해요. 가성비. 5,000원이면 이런 느낌을. 근데 얘보다 예쁘니까 좀 이상하네. 근데 괜찮아. 얘보다 예쁘면 그게 좀 낫다. 가성비 있잖아요, 가성비.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높여드린 것 같아요, 오늘. 자, 조명할 때 현장 체크해야겠죠? 조명이랑 간접등 위치 확인하고요. 자, 보통 우리가 간접등 달 때요. 어디다 달죠? 설거지 하는데 싱크볼 있는데 위에다 달죠? 왜냐면 설거지할 때 이제 등으로 이제 조명이 내쬐니까 그늘이 져가지고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간접조명을 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단다고 했어요, 견적에 단다고 했으니까 갖다 놨어. 달았어. 어디다 달았어요? 여기가 싱크볼? 근데 여기다 달았어. 뭘 어떡해요? 다시 달아주면 되지.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 여기 아니고요. 여기 달아주세요. 얘기했죠. 아 그쵸.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이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여기 구멍 나겠죠. 이렇게 구멍 좀 나겠죠. 안 보이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렇고 또 이제 현관 센서는 지금은 이제 안다. 이런 거 안다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유행은 은근히 타요. 근데 이게 국민 현관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래로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현관이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관이 좁으면은 이 도어문을 열었을 때 걸려버려. 그러니까 오히려 현관에는 특히나 좁은 데는 오히려 이런 것도 유행 타요. 포인트가 뭐냐면 유행 탄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포인트가 촌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주면 안 돼. 이걸 오히려 그냥 면 조명으로 엣지 조명이나 면 조명으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걸리지 않게. 그리고 이제 스위치 컨센트 마감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좀 벌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괜찮아. 얘기하면 되죠. 와서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서비스 받기도 했어요. 특히 거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손때가 많이 묻다 보니까 이거를 달긴 했는데 굳이 이건 달 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이게 한 1,000원 정도 했었는데 굳이 요즘은 이런 거 아무튼 뭐가 안다는 게 요즘은 추세예요. 최대한 심플하게 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막 이렇게 다는 거는 좀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끝났어요. 조명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파트가 아직 다 돌았고 이제 하자버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우리가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이제 못 보는 것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게 뭐죠? 말발굽이에요. 자, 말발굽의 그 성능 뭐죠? 목적이 뭐예요? 얘가 지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높이 달아가지고 얘가 막 둥둥둥둥 떠다녀. 바닥에 안 닿아요. 이것도 이제 체크해서 사장님 안 닿아요. 내려주세요. 자, 작은 방 베란다 손잡이 또 안 했어. 포인트 이건 아까 이제 그 수건거리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서 그러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그 부위를 표시를 하고 거기다 이렇게 사진 찍어 그 이렇게 글씨를 써서 보내주면은 아무래도 사진이 훨씬 보기가 편하죠. 공간별로 꼼꼼히 보는 거예요, 꼼꼼히. 그러니까 아까 철거 그 리스트 있었잖아요. 그거 보는 것처럼 공간별로 하나씩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하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에버노트도 링크를 보냈었는데 별로 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문자나 카톡에 낫긴 하겠죠. 왜냐면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보냈다고 끝이 아니야. 잘 안 봐요. 일하고 있는데 또 문자가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기 때문에 보냈는데 안 읽어. 그래서 일이야. 그러면은 전화로 한번 확인을 해야 돼. 사장님 제가 지금 그 하자 보수 부분 때문에 연락 그 톡을 드렸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거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전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러면 왔다 가셨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해요. 내가 그 하자고 신청한 거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됐으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 남아 있던 거 있었죠. 그때 이제 완료를 결제를 하면은 끝. 그렇게 하면 이제 끝입니다.